카리나 블러셔 존이라고 해가지고 꽉 차 보이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이 되더라고요. 나는 화장을 해도 뭔가 얼굴이 이렇게 밋밋하지 하셨던 분들 섞어서 사용해주면 또 되게 예쁘더라고요. 훨씬 뭔가 또렷해 보이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정입니다. 안녕. 사실은 여러분 제가 요즘에 화장법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딱 1년 전 영상인 작년 여름 영상을 보면은 이게 모르겠어. 뭔가 느낌도 많이 바뀌고 메이크업의 분위기도 되게 많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작년보다 좀 예뻐졌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스타일로 바꿔준 7가지 메이크업 팁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서 겟레디 윗 미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를 알려드리면 좋을까 하고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생각보다 은근 되게 많은 게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 제품 추천도 한번 같이 드릴 건데 사실 이게 메이크업 방법에 대한 영상이다 보니까 어떤 화장품을 쓰든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요즘에 이런 제품 좀 손이 많이 가더라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메이크업 한번 해주기 전에 요즘에 제가 잘 쓰고 있는 패드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바로 아비브의 어성초 스파 패드입니다. 요건데 메이크업 전에 이런 패드 제품 써주는 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피부 열감을 무조건 내려주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열감이 많으면 요즘 같은 여름철에 이제 화장이 녹아내리고 뜨기가 정말 쉽다. 그래서 메이크업 샵 같은 데 가도 무조건 이렇게 패드 붙여줘가지고 열감 내려주는 작업부터 해주거든요. 여름에는 특히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얼굴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 그때 이 패드 사용해주시면 좋은 게 열감 진정에 특화된 패드예요. 지리산 청정지역 어성초 추출물을 함유해가지고 진정 효과를 높인 그런 제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달아오른 그런 피부를 좀 쉽게 진정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여름만 되면은 피부가 한번 싹 뒤집어지면서 홍조랑 열감이 막 미치도록 올라오는데 그때 이 제품 스킨케어 루틴에 넣어가지고 밤낮으로 그냥 사용을 해줬거든요. 진짜 진정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딱 붙이고 있으면은 열감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싹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피부는 이제 회복을 해준 상태고 이게 순면 이중 패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패드 한 장으로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좀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꺼즈면으로는 세안 후에 좀 메이크업 잔여물 정리를 해준다거나 뭔가 각질 정리가 필요할 때 사용해주시면 좋고 이 플레인 면으로는 이렇게 열감이 느껴지는 곳에 올려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 이제 7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프로모션 한다고 해가지고 정보 가져왔는데 이 어성초 패드 본품에 열매를 추가 증정하는 기획 세트가 같이 나왔다고 하는데 7월 14일부터 21일 그러니까 1주 동안은 여기에서 더 추가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좀 데일리로 열감 관리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패드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쿠션은 이거 네이밍의 제로 그래비티 커버핏 쿠션 19N 제품 사용을 해줄 건데요. 요즘에 이거 잘 쓰고 있어요. 약간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세미 매트한 느낌이어가지고 잘 맞더라고요. 솔직히 베이스는 자기한테 잘 맞는 게 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베이스 제품 그냥 사용해주시면 되고 베이스 바를 때 하나 꿀팁은 양 조절을 진짜 잘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베이스가 쉽게 무너지잖아요. 피부가 얇은 눈 밑 그리고 여기 코 옆, 입가 주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얇게 커버를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뀐 메이크업 첫 번째는 다크서클 커버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애교살 라인이고 이 밑으로 눈 밑 꺼진 부분에 있는 다크서클 있잖아요.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채워주세요. 컨실러 사용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쿠션 컬러랑 컨실러 컬러랑 맞추는 것도 은근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쿠션을 컨실러에다가 조금 묻혀가지고 여기 밑으로 이 위를 채워주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이따가 여기 애교살을 채워줄 거기도 하고 그럴 부분에 굳이 베이스 두께감만 높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눈이 엄청 꺼져 보이는데 살짝 차오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메이크업의 퀄리티를 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꿀팁 여기서 바로 나가는데 메이크업 바꾼 이후로 이쪽 쉐딩을 좀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은 요즘에 그렇게 음영감을 빡세게 주는 게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가 아니기도 하고 이게 피부의 유분을 다 죽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가루 쉐딩을 해주면 이쪽 부분이 되게 얼룩덜룩하게 되면서 오히려 메이크업 퀄리티를 좀 낮추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블렌딩 정도만 해두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의 쉐딩 해줄 필요 없이 베이스 자체로 좀 음영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뭔가 자연스럽고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베이스까지 이제 완료를 해줬으면은
아이 메이크업으로 조금 들어가 볼 건데, 아이 메이크업에서 가장 많이 바꾼 부분은 애교살을 부각하는 메이크업으로 좀 바꿨다는 점? 애교살을 조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 눈두덩이 위쪽에는 깊은 컬러감을 얹어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좀 이 눈두덩이 쪽을 좀 깊은 음영감으로 좀 채워주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 위쪽은 may게 컬러감만 얹어주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훨씬 깔끔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는 이렇게 3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팔레트 한번 이용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팔레트 보면은 컬러는 다르지만 색 구성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연한 컬러, 진한 컬러, 그리고 펄, 이 정도만 있어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메이크업 한번 잘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그 본인의 팔레트에 있는 좀 연한 색감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컬러감이 화사하게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을 골라가지고 이런 컬러로 눈두덩이에 한번 자연스럽게 그냥 깔아주시면 됩니다. 눈두덩이는 전반적으로 밝은 컬러로 깔긴 했지만 이 눈 라인 있죠? 아이라인 있는 쪽? 이쪽은 조금 음영감을 주면은 좋아가지고 요런 느낌의 음영이 들어간 컬러가 있을 거예요. 아이라인 부분, 그리고 언더 이 삼각존 라인 부분 있죠.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애교살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밑트임이더라고요. 밑트임. 애교살을 길게 빼줄 거기 때문에 그 애교살에 맞춰서 눈도 옆으로 같이 좀 길어 보이게 트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팔레트에 있는 가장 좀 진한 이 컬러를 골라서 가장 아랫부분 있죠. 여기에서 일자로, 이때 조심할 점은 이 트임 라인 바로 밑으로 애교살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이 라인이 너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 애교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애교살 부분을 하얀색 컨실러로 좀 밝혀주셔야 돼요. 스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3호 IC 제품인데요. 컨실러가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얇아가지고 좀 세심하게 라인을 좀 빼줄 수가 있더라고요. 아까 트임 라인 그어놓은 거 바로 밑으로 들어가주면 돼요. 앞에서부터 그냥 조금 스스스슥 채워주면서 라인을 그려주는데, 끝을 이렇게 손톱으로 날카롭게 빼주시면,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완성해놓고 보면 되게 괜찮거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제품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미니미한 총알 브러쉬가 하나 달려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애교살 펄을 여기다 토도독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근데 가장 큰 포인트는 펄 제품을 2개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그 2개를 고르는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올려줄 베이스는 반사력이 굉장히 강한 애들이 있어요. 좀 쉬묘한 펄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2개의 펄 중에서 어느 개의 펄감이 더 강할까요? 요 밑에 거겠죠? 뭔가 반사력이 엄청 좋잖아요. 이런 제품을 찾아다가 먼저 깔아주는 거예요. 이 반사력이 좋았던 제품이 이 팔레트에서는 요거였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서 아까 라인 그려놓은 거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좀 펄을 올려주면 됩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펄 섀도우를 한 번 더 사용해가지고 화사한 색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트에서는 이 제품을 골라가지고 이 애교살 가운데 쪽에다가 얹어서 화사하게 색감을 그 위에 좀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 펄을 2개를 깔았기 때문에 훨씬 더 볼륨감이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이크업의 색감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애교살을 강조해주기 위해선 그림자를 또 밑에 그려줘야 되는데, 제가 맨날 사용하는 요 쌍테 라이너, 뭐랄까 붓인데 이게 그리기가 되게 편하면서 자연스럽지만 또렷한 그림자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비교적 위 눈두덩이에 음영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꽉 차 보이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용해준 팔레트는 피에 모어된 레드 컬러인데, 이거나 피에 모어된 코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데이지크 팔레트도 되게 구성이 괜찮거든요. 여기에서도 어떤 제품 사용하면 좋은지 제가 뒤에다가 체크 표시로 한번 남겨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바뀐 메이크업 포인트는요, 바로 블러셔입니다. 카리나 블러셔 존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많은 아이돌들이 하는 블러셔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콧 등에서부터 요렇게 블러셔 라인이 빠지게
그렇게 메이크업 스타일을 바꿔줬는데 그렇게 되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블러셔를 2개 이상 사용을 해줘야 돼요. 제가 요즘에 사용해주고 있는 조합은 요 조합입니다. 이렇게 밑그림을 먼저 그려주려면 발색이 그렇게 진하지 않은 블러셔를 사용해줘야 돼요. 요 블러셔는 클라비오의 앙고라 핑크라는 제품인데 되게 맑은 느낌으로 올라가기는 한데 발색이 진하지 않아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앞쪽으로 콧등을 덮어서 반대쪽 광대까지 이어줍니다. 이 나비존 쪽에는 너무 진하게 칠해주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광대 쪽에 조금 힘을 실어서 그래서 이렇게 밑바탕을 한번 깔아준다고 생각하시고 같은 색감이지만 조금 더 발색이 잘 되는 그런 블러셔를 선택을 해서 저는 에스쁘아의 이 제품 사용해줄 거거든요. 살짝 펄감도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를 광대 쪽에 조금 더 입체감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블러셔 색감으로 포인트를 주는 그런 메이크업이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진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진해져도 괜찮으니까 광대 쪽에 조금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올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블러셔를 콧등 그리고 콧대에도 한번 하이라이터처럼 이렇게 색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얼굴이 뭔가 수채화처럼 물든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되게 얼굴이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러셔를 해주시면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블러셔를 해주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해줄 건데 이 단계는 이제 개인 취향으로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해주고 있는 하이라이터는 요렇게 3가지입니다. 요 글립의 전소미 하이라이터는 뭔가 내가 오늘 진짜 하이라이터로 빡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고발색인 제품이어가지고. 그리고 이 에스쁘아의 핑크 마린 제품은 그래서 얘는 핑크색으로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사용해주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컬러감이 있지는 않은데 하이라이트 효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요즘에는 얘를 조금 데일리로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만 좀 묻혀가지고 이 광대 가장 튀어나온 부분 여기에다가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딱 얹어줍니다. 너무 예뻐. 자, 그 다음 5번째 꿀팁은 바로 앞볼에 볼륨감을 좀 넣어주는 건데요. 잘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살짝 하이라이팅 느낌이 들어간 파우더 타입의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잘 골라가지고 이 눈 밑 꺼진 바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부터 수직으로 내려와서 딱 이 부분까지 이 앞볼 삼각존 부분의 꺼짐을 한번 확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전반적으로 볼륨감 있어 보여서 이게 뭔가 나는 화장을 해도 뭔가 얼굴이 이렇게 밋밋하지 하셨던 분들 여기를 한번 살려주시면은 조금 비포 앤 애프터가 그래도 좀 달라지면서 살아나 보일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화장을 했는데 뭔가 얼굴이 비어 보인다 이런 분들은 립 라이너를 한번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얼굴의 여백을 좀 줄이는 쪽으로 요즘 메이크업이 좀 가고 있어서 이 얼굴의 여백을 줄이려고 블러셔 존도 영역을 넓히고 애교살도 더 부각시키고 밑으로 내려서 중안부도 짧아 보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얼굴의 여백을 좀 채워주는 그런 메이크업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어서 립 라이너 한번 그려줘가지고 이 하관부의 여백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또 입꼬리가 이렇게 처진 편이어가지고 얘를 좀 올려주는 거에 집중해서 립 라이너 그려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입술 산 부분 일자로 그어가지고 한번 뭉개주시고 이 처진 입꼬리에서 1mm 떨어진 지점 한 여기쯤에서 사선으로 그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입술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조금 위로 올려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면은 입꼬리를 올리면서 동시에 오버립 효과도 줄 수가 있거든요. 립 같은 경우에는 너무 튀지 않는 미지근한 톤 글로스를 얹어서 볼륨을 주는 게 조금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으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미지근한 포도의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유피의 바닐라 70% 이거 올려볼게요. 와, 여러분 너무 예쁘죠, 립? 대박이야, 이 광채. 요게 이제 제가 베이스로 발라준 힌스의 로우 그레이프 제품이고요. 요게 퓨의 바닐라 70입니다. 둘 다 되게 그냥 미지근한 제품이어가지고 섞어서 사용해주면 또 되게 예쁘더라고요. 자, 마지막 7번째 메이크업 방법은 속눈썹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인데요. 제가 이 속눈썹 사용하고 나서부터 눈 화장 되게 예쁘다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단 통짜로 된 속눈썹이 3개 정도가 붙어있거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속눈썹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올 한 올 붙여야 되는 속눈썹보다
시간도 훨씬 절약되고 모양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속눈썹 붙여줬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이렇게 한 올 한 올 뻗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괜찮죠? 끝쪽에 액을 묻히면서 이 속눈썹을 조금 선명하게 훨씬 뭔가 또렷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 쇼츠에서도 그렇고 메이크업 영상 언제 올라와요 이런 댓글이 진짜 많이 달리는데 최근에 좀 바꾼 메이크업을 이렇게 한 번에 각 잡고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저 스스로도 되게 좀 알찬 그런 영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저는 또 다른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